2009년 여름 미국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차량 수당 환급 제도 Car Allowance Rebate System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대중에게는 훨씬 더 악명 높은 이름인 폐차 보상금 Cash for Clunkers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단순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애국적인 의무로 포장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노후되고 효율이 낮은 차량을 반납하고 새롭고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하는데 최대 4,500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권장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는 정치 마케팅의 걸작이었습니다. 배기가스 감소로 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현대적이고 안전한 자동차를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승리라고 제시되었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시나리오로 꾸며졌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엔진 아래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 즉 실제 정비사들과 자동차 커뮤니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의 현실을 알아챘습니다. 폐차 보상금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자비로운 환경 정책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조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아날로그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들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강제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숙청이었습니다. 거의 70만 대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승용차와 트럭이 고의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저소득층 가정에 판매될 수 없었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부품을 위해 해체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이들은 폐차장에 보내지기도 전에 영구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의 파급 효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풍경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로계층 미국인들이 수십 년간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찾기 위해 의존해왔던 중고차 시장은 황폐해졌고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대한 정밀감사입니다. 즉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희생된 전설적인 기계들, 그 자리를 대체한 디지털 기계들, 그리고 이 기술적 함정의 다음 단계가 2026년에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딜러십은 차량이 주차장을 떠나기 전에 모든 중고차의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재판매될 수 없었고 그 중요한 부품들은 다른 차량들을 도로에서 계속 운행하기 위해 수확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죽여야 했습니다. 이 기계적 처형을 위한 선택된 방법은 산업에서 흔히 액체 유리, liquid glass라고 불리는 규산 나트륨 용액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기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만큼이나 냉정했습니다. 정비사들은 해당 차량에서 엔진의 생명선인 엔진 오일을 빼내고 그 자리에 규산 나트륨 용액을 채워 넣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액체 유리가 주입된 후 엔진은 시동이 걸려 강제로 작동되었습니다.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서 규산 나트륨은 가열되어 엔진 블록 내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연소실에서 윤활유의 도움으로 서로 미끄러지도록 설계된 금속 표면들은 갈리고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안에 피스톤은 제자리에 고정되고 크랭크 샤프트는 회전을 멈추며 엔진은 효과적으로 단단하고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로 용접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딜러십에서 촬영된 영상은 여전히 섬뜩합니다. 정비사들이 열린 후드 위에 서서 전설적인 엔진들이 연기를 뿜고 노킹을 일으키며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련된 많은 기술자들에게 그 분위기는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장례식 같았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그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기계적 우수성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 딜러십으로 운전되어 들어온 차량들은 결코 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가장 파괴 불가능한 엔진들 중 일부를 희생시켰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희생자 중 하나는 지프 삿 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주철 블록과 원래 허용 오차를 훨씬 뛰어넘도록 설계된 기만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여 전설이 되었습니다. 체로키 소유주들이 기본적인 유지 보수만으로 이 엔진을 30만 마일 이상 운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부품은 풍부하고 저렴했으며 기본적인 도구 세트와 수리 매뉴얼을 가진 10대도 주말 한 번이면 이 엔진을 재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손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내내 뷰익과 폰티악의 주력이었던 GM 388 배몽디 우스 엔진이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와 업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엔진을 조립 라인에서 나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소유주들은 목장주가 충성스러운 이라는 말을 대하듯이 이 엔진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두 엔진은 2009년 자동차 산업이 필사적으로 제거하고 싶어 했던 특정 특성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도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단의 독점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었고 고가의 딜러십에 의무적으로 방문할 필요도 없었으며 부품은 어느 지역 자동차 부품점에서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1998년식 지프 체로키가 죽지 않는다면 근로계층 가족에게 7년 대출로 4만 달러짜리 새 SUV를 계약하도록 쉽게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엔진은 끊임없는 소비에 대한 장벽을 의미했고 따라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아날로그 자동차의 시대가 고철로 분쇄되자 쇼룸에 대기 중이던 대체 차량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2010년경부터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전환을 시작하여 전통적인 기계식 제어 장치를 복잡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대체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촉각으로 공조장치나 라디오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던 촉각 버튼, 스위치, 다이얼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제조업체들은 독점적인 폐쇄형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소유 및 유지 보수의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식 실버라도의 블로어 모터가 고장나면 30달러짜리 부품과 집 앞 마당에서 오후 한나절 작업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19년식 램 1500의 유커넥트 유초넥트 화면에 고장이 발생하면 딜러에게 가서 독점 교체 장치를 장착하고 특수 소프트웨어 플래시를 거쳐야 하며 수리비는 쉽게 건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는 애프터마켓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오토존, 아우토존은 도움을 줄 수 없고 차고에 리프트가 있는 이웃도 소프트웨어 잠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진화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차량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모하면 모든 필요한 수리가 제조업체에게 수익 창출 이벤트가 됩니다. 동네 정비사들은 체계적으로 사라졌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더 나은 자동차의 약속을 믿고 구매한 근로계층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약 2012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신체는 공장 출고 시 셀룰러 모뎀이 장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었으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요청받은 적은 거의 확실히 없었습니다. 온스타 온스타 또는 기타 커넥티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 이름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비게이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 추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뎀은 급제동 이벤트, 급가속, 정확한 GPS 좌표, 이동시간, 이동기간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스과 같은 제3자 데이터 브로커에게 패키징되어 판매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행동 프로필은 보험회사에 판매됩니다. 여러분의 보험사는 지난 화요일에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 달 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집니다. 2002년식 토요타 캠리에는 셀룰러 모뎀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운전 습관을 서버팜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25년 된 트럭을 운전하는 개인은 보험 알고리즘이 분석할 행동 프로필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소유한 도구와 여러분을 감시하는 장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발전, 즉 전국적으로 경보의 물결을 일으킨 조항으로 이어집니다. 방대한 연방 기반 시설 법안에 깊이 묻혀 있는 것은 입법자들이 첨단 음주운전 방지 기술 Advanced Impaired Driving Technology 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든 신형 승용차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이 의무조항 뒤에 있는 메커니즘은 운전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내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피로, 주의 산만 또는 인지된 장애로 인해 차량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시기는 2026년경 생산되는 차량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업계 표준이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체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무시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관리하는 연방 킬 스위치가 효과적으로 장착될 것입니다.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혹독한 미네소타 겨울 동안 카메라에 김이 서리고 시스템이 시각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여 시속 7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을 비활성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 절차도 없고 사람의 개입도 없습니다. 이러한 미래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변덕에 따라 여행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허가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가오는 현실은 바로 우리가 유령 함대 고스플리트, 반란의 부상을 목격하는 이유입니다. 터치스크린 시대 이전, 텔레매틱스 그리드 이전, 그리고 킬 스위치 의무화 이전의 차량, 즉 오래된 트럭과 SUV를 찾아다니는 미국인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7.8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1919년형 포드 F950의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구매자들은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셀룰러 모뎀도 없고 독점 소프트웨어 잠금도 없으며 점화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 알고리즘도 없는 기계를 원합니다. 그들은 렌치를 잡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리할 수 있고 부품을 어느 동네 가게에서나 구할 수 있는 차량을 원합니다. 이 차량들은 생존자들입니다. 2009년 숙청 기간 동안 딜러십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액체 유리를 피해 살아남은 엔진들입니다. 2025년에 25년 된 트럭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재정적 개인적 결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차가 감시 하드웨어, 딜러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원격 비활성화를 위한 연방 명령과 함께 제공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린 선택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진정한 자유의 도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산업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 차고에 있는 차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미래를 위해 설정되는 함정들을 폭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고 열린 도로를 달릴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더 자유로운 미래를 수확하기 위한 진실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금고의 다음 장이 곧 열립니다. 놓치지 마세요.